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장은 강세를 유지하긴 하지만은 좀 강하게 뻗어나가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오후장에 어떤 지금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의 순매수 계속 또 이어지는지 여부들 확인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돼서 이제 수급 관련된 특히 9월 달이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정리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 9월 달의 수급 동향과 시장 흐름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거기서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을 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여겨볼 수 있는 게 9월 달에 그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뭐 거의 비슷합니다. 특히 개인들 주도로 계속 움직이는 시장이었고 기관과 외국인들 계속 매도세를 보였던 모습들인데 한번 조정권이 나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꾸준하게 매수를 가기 시작하면서 여전히 시장의 주인은 개인이다라는 부분들 9월 달도 보여줬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여전히 개인들이 주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연기금이 살짝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들이 눈에 띄는데 그냥 말 그대로 살짝입니다. 아직 어떤 주요한 변화들은 여전히 없다는 관점 쪽에서 양시장 모두 개인이 매수했다는 관점 쪽에서 시장을 버텼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게 그러면 이제 신용 잔고와 또 고객 예탁금을 보면서 시장의 여러 가지 변화를 살펴보게 되면 일단 시장이 조정권이 나오다 보니까 신용 잔고가 확연하게 두드러지게 꺾였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건전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중요한 부분들이 신용잔고 같은 경우 일단 증권사들이 정부의 또 여러 가지 입김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좀 막았던 측면들도 높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신용에 살 수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자율적으로 하락했던 부분들도 크다라는 관점들도 눈에 띄는데 그래도 시장의 어떤 상승세와 똑같이 신용잔고가 늘지 않았다는 관점 쪽에서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좀 단기 과열을 해소했다는 측면 쪽에서 나쁘지 않은 흐름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고객 예탁금도 55조대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변화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번에 아마 어떤 빅히트 엔터의 공모와 관련돼서 CMA 잔고도 급증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50조 원대 이상 쪽의 예탁금이 유지가 되는지 여부들 이번 청약 이후에도 계속 확인해야 될 흐름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여전히 대기 자금은 많다라는데 초점을 가하면서 시장 흐름들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면 또 하나 글로벌 증시와 또 여러 가지 연동되는 9월 달의 동향을 봤었을 때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선두그룹이라고 보여지는 쪽이 미국의 나스닥이고요. 한국의 코스닥입니다. 이쪽은 그래도 견조하게 움직임이 나오면서 9월 달까지 흐름들 조정권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상대적인 흐름들이 높이 위치해 있다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그룹 두 번째 그룹 쪽이 미국의 S&P 500 그리고 한국의 코스피, 중국의 상해종합지수인데 오히려 중국의 상해종합지수는 코로나19가 끝나서 어느 정도 좀 회복한다는 관점임에도 불구하고 탄력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쪽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채 문제와 관련된 흐름들도 남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떤 S&P 500이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일단 조정권을 마치고도 여전히 양호한 모습들을 보인다라는 관점 쪽에서 크게 글로벌 증시에서 떨어지지 않는 소외를 보이지 않는 국내 증시의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다는 쪽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외국인들 쪽에서 이제 수급과 관련된 쪽에서 환율 흐름들도 같이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특히 최근의 환율 흐름은 일단 한 단계 달러와 약세 흐름들을 보였다가 일단 살짝 다시 반등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뭐 대통령까지 걸렸다라는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살짝 안전자산 효과가 조금 더 부각이 되는 모습들이죠. 그러면서 달러화는 아직 추세적인 약세가 나오지 않는 관점 쪽에서 여전히 아직 방향성을 탐색하는 구간 정도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오늘도 원달러 환율의 추이를 보게 되면 지금 1160원대가 깨지면서 오히려 코로나19 사태 이전 쪽까지 돌아가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위안화가 같이 이어지는 변화에 따라서 연결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위안화가 강세로 가는 측면 쪽이 오히려 달러화가 아닌 원화의 강세를 같이 일으켰다는 쪽에서 위안화와 연동되는 원화에 대한 추이를 같이 지켜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아직까지 또 추가적인 위안화 강세가 나오고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부분에서는 좀 정체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관점 쪽에서는 달러화와 어떤 연동된 측면이 아닌 위안화와 원화의 강세 흐름들의 연동된 측면이다라고 보게 되면 단순하게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올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약간 또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화 추이를 좀 더 지켜보면서 외국인들의 동향들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그렇다고 하게 되면
투자자별 순매수 9월 달에는 과연 어떤 종목들을 많이 업종별로는 샀을까라는 쪽으로 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 매도세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눈에 띄는 거는 전기전자, IT 쪽은 1조 원대를 매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이 보였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IT 쪽을 계속 강조를 해서 매수를 했고 나머지 대부분은 매도를 했다라고 보는 게 더 맞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어떤 전기전자 업종의 매수세 그리고 또 화학 업종 대표적으로 LG화학이겠죠. 이런 쪽과 함께 의약품 업종은 그래도 매수한 업종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기관은 전 업종을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별로 기대감이 없는데 그중에서 딱 하나 철강금속 업종은 매수로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를 비롯해서 뭐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탄력을 받는 게 이런 쪽의 동향들이 9월 달에 나타났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 쪽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눈여겨볼 수 있는 게 금융업종을 상당히 많이 매수했습니다. 거의 1조 2천억까지 매수를 하면서 지금은 재미가 없어도 오히려 뭐 배당이라든가 저평가 메리트를 봤을 때는 강하게 매수가 좀 들어왔던 측면들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아직까지는 이런 어떤 가치 투자 쪽에 대해서 무게를 실는 쪽은 조금 시장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샀는데도 좀 재미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올인하는 전략 쪽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밖에 화학업종, 운수장비업종도 매수를 했다는 쪽도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과연 어떤 종목들을 샀는지 흐름부터 한번 9월 달을 체크를 해보게 되면요. 9월 달 외국인 순매수한 종목들은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IT 관련된 반도체 쪽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많이 매수했고요. 그밖에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LG전자까지 IT 종목들 쪽에서의 대부분의 종목들 매수를 많이 했는데 LG전자는 계속 강조를 드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주가가 탄력을 받고 있는데 이런 동향들도 외국인들의 관심을 끌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넥신 알토에오젠, 뭐 셀리버리, 그리고 콜마 B&H 같은 경우도 약간 기능성, 건강 기능성 식품이다 보니까 바이오 쪽에 가까운 종목들 매수를 했는데 특이하게 또 KMW라든가 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CJENM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일단 약간 어떤 시장 대비해서 좀 그렇게 많이 부각을 못 받았던 종목들도 외국인들은 서서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쪽도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또 기관이 매수했던 9월 달의 대표적인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 기관의 매수를 보게 되면 기아차, 만도, 자동차 쪽에 대한 흐름들 눈에 띄고 있고요. 그밖에 화학 쪽의 롯데케미칼도 최근 들어서 움직이는 모습들과 함께 포스코도 많이 샀다라는 관점들이 눈에 띄는데 그래도 여전히 IT 쪽의 SK하이닉스, 삼성전기, 뭐 삼성 SDS, LG전자 이런 쪽으로는 계속 매수가 눈에 띄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밖에 코스닥 쪽에서도 눈여겨보는 게 9월 달에 여러 가지 동향들을 봤을 때 반도체 관련된 장비 쪽을 매수를 많이 한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대표적인 네페스 눈에 띄고 있고요. SFA, LB세미콘, 원익QNC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진입하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한 시각들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기관의 흐름들 나타나고 있고요. 그밖에 RFHIC라든가 이노와이어리스, 5G 관련된 장비들 쪽이죠. 이쪽도 관심이 높다는 쪽에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산 종목 중에서 관심 있는 종목들을 하나씩 꼽아보면서 한번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얻는다고 하게 되면요. 가장 먼저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외국인들이 산 종목 중에서 나이스 평가 정보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특히 국내 유일의 개인 신용 정보, 기업 신용 정보 둘 다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어질 마이데이터 사업이라든가 또 디지털 뉴딜 관련된 수혜 측면들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실적 변화도 계속 추적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매년 꾸준하게 실적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성장이죠. 성장성에서는 이상이 없다라는 쪽에서 수혜를 받는 측면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다시 우상향의 꾸준한 모습들이 나올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 목표가는 25,000원대로 그리고 손절가는 18,700원대로 대응한 전략들 나쁘지 않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는 기관이 매수한 종목 쪽에서 말씀드렸던 쪽에 어떤 반도체 후공정 쪽에 비메모리 관련된 쪽이죠. 그중에서 디스플레이 관련된 패널 쪽에 강점이 있는 LB세미콘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들어서 아시겠지만 TV나 모니터, 노트북 같은 쪽에서 디스플레이가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요 증가와 함께 선전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의 종목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상반기는 다 대부분이 그랬지만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까지, 하반기까지 이어지면서 내년까지 사상 최대 실적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관심을 가져보셔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목표가는 15,000원대, 손절가는 1,700원대로 대응하시면서 특히 디스플레이 관련된 쪽에 또 하나의 숨겨진 종목 쪽의 흐름들도 한 번쯤 확인해보자 라는 관점 쪽에서 지켜보실 만한 흐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9월 달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여러 가지 동향들을 살펴보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봤는데요. 특히 외국인들에 대한 변화들도 같이 체크를 해보면서 여러 가지 또 10월 달에 전반적인 전략들 준비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